살면서 언젠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막상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미루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을 미루지는 않았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은 그러한 순간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충분한 경험을 쌓고 나면 리더십이 생길 것이고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변화가 일어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태도와 반응이 삶을 결정한다고 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것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살면서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며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 행동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행한다. 이들은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된다. 즉, 아직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성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움직이면 그에 맞는 기회가 따라오게 된다. 시각화 기법도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히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성취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하루 일과를 상세하게 상상해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생생하게 그려보면 현실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사전 숙고 개념도 유용하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리더의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심리학에서도 행동이 감정을 따른다는 개념이 있다. 즉, 특정한 감정을 느낀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면 감정이 그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행동하면서 준비가 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즉, 특정한 능력을 갖춘 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능력이 길러진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꿈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면서 배우고 발전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의 행동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크고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압박감을 느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실현하기 쉬워지고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시작을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벽주의의 역설이라고 한다. 완벽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실행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일단 시작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쉽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된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려면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습관화하고 싶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목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목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패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정하며 계속 나아간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키 연구한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도전하고 발전하지만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중력도 중요한 요소다. 현대사회에서는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스마트폰, SNS, 끊임없는 알림들은 집중력을 방해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시간을 갉아먹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번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본래의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한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포모도로 기법 같은 시간 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25분 동안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고 이후 5분간 쉬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인 보상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때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도 필요하다. 매일 또는 매주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특정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행동하면서 배워가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기가 약해지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결심 없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습관이 형성되면 동기가 낮아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환경 조성이다. 예를 들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환경을 조성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습관을 형성할 때는 시작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설정하면 부담이 커지고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면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목표를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피드백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달력의 목표를 실천한 날마다 체크 표시를 하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연속된 체크 표시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는 연속성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사람들은 한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보상, 즉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 자체를 즐기는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슬럼프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한동안 동기가 떨어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기를 경험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잠시 멈추고 돌아보기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방향을 잃거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때는 잠시 속도를 줄이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실망하고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작은 발전이라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도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즉,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강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비교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필요한 열등감이 생기고 목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작은 발전이라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장애물이 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동기가 떨어져도 다시 끌어올릴 방법이 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꾸준함을 유지하고 습관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